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백경희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하는 부분은 신체 장식 목적 시술 행위에 대한 위료 행위성에 관한 고찰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고 연구 방법을 알아본 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와 함께 그 부분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장식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문신 시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어싱이 있고 반영구 화장 시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상 신체 장식 혹은 신체 예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타투잉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문신 시술의 경우에는 신체에 침이나 바늘을 사용해서 사람의 피부를 찌르고 그 살 속에 염료로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 이런 부분들을 몸에 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투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로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이런 부분에 염료를 새겨 넣는 소위 눈썹 화장 수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타투잉과는 나누어서 반영구 화장 시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체 장식의 하나로서 피어싱, 즉 귀나 입술 등의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구멍을 뚫고 장신구를 달아주는 피어싱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얻게 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패션의 아이콘으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같은 신체 장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료 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위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러한 시술을 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서 맞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문신 시술과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수차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평석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2020년도에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역시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각각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이외의 사회 현상이라던가 판결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양자를 비교한 그런 현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다양한 비교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앞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연구가 있고 또 기존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일본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와 판례의 태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동향들도 같이 살펴보는 형식으로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신체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문신 시술 행위, 타투잉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료법 27조 1항, 이 27조 1항에서는 무면허 위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즉 위료인이 아니고서는
위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있고 이를 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으로서 보건범죄단속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문신 행위와 관련해서 종래에는 위사법 17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사가 아닌 경우에는 위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금지 규정의 내용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이 규율되어져 왔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제의 법문을 살펴보면 위료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료인이 아닌 자 및 위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위료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건범죄단속법의 경우에는 위사가 아닌 사람이 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17조는 위사가 아닌 자의 의업의 금지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정형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위료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건범죄단속법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례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위료 행위를 위약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에 위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아주 넓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앞서의 문신 시술 행위, 타투잉, 그리고 반영구 화장, 그 외에 피어싱 이런 부분들은 모두 위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비위료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무면허 위료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신 우리나라처럼 종래에는 위료행위를 질병의 치료 내지 예방의 목적과 같이 위료 및 보건지도에 속한다는 위료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신시술 행위를 위료행위에 속한다라고 봤고 따라서 위사가 아닌 문신사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신시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위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9월에 최고재판소는 기존의 위료행위와 관련된 개념을 뒤바꿨는데요. 그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위료행위를 이렇게 다시 개념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즉, 위료행위는 위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 중 위사가 하는 것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행위를 일컫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보건위료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위료행위에 속한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표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 따라서 2020년도 9월에 최고재판소는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는 더 이상 보건위료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료행위성이 없다. 따라서 위사법 위반 행위로 규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은 해당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를 무죄로 취지에 해당하는 판례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도표화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위료행위의 정의가 2020년도 9월에 일본의 최고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문신시술 외에도 같은 의료행위의 정의의 표지하에 반영구 화장 내지 아트 메이크업, 피어싱 모두 하급심 판례에서 또는 대법원 판례에서 각각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의료행위, 문신시술, 반영구 화장, 피어싱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의료행위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최고재판소 결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신시술 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구 화장 내지 아트 메이크업, 피어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없지만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 뒤에 살펴보실 사회 현상에 있어서도 문신시술과 나누어서 반영구 화장이나 피어싱의 경우에는 의료행위, 즉 의사가 행하여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적 수용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비추어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에서 문신시술을 의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경우를 찾은 경우가 한 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신사, 타투이스트가 문신업소에서 시술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영구 화장, 즉 눈썹 문신이나 입술에 대해서 반영구 화장이나 아트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미용사 등이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피어싱의 경우에도 비자격자가 장신구 업체에서, 즉 이런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곳에서 피어싱 시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신시술이든 반영구 화장이든 피어싱이든 모두 의료기관보다는 다른 문신사, 미용사, 비자격자 이런 쪽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살펴보게 되면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이전에도 문신시술의 경우 사회적으로는 문신사가 문신업소에서 시술을 하는 현상이 많았고요. 반영구 화장이나 아트 메이크업, 피어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가 클리닉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또는 의료인들이 이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어싱 같은 경우에도 의료용 드릴을 활용해서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시술을 하다 보니 일본에서도 굉장히 고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작은 값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반영구 화장, 피어싱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는 의사가 클리닉, 의료기관에서 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례, 또 법제, 사회적 수용도 이런 것들을 모두 도합해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내용과 같이 똑같이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좁게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 빼고는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사회적 수용도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내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라던가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법감정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와 같은 신체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술 행위를
위료 행위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위료행위 개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든 또는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말하는 위료 관련성, 즉 위료 전문성이라던가 위료인이 반드시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 지표로서 받아들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굳이 일본의 최고재판소 결정을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결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해서 제가 드릴 요 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